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 대입정보TV 강사 신건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중 특별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진 다양한 배경과 재능 등이 포함된 특별함은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고 대입에서도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특별함을 담은 전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별 전형을 다루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형 방법을 찾고 성공적인 대입 준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 전형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고 다양한 특별 전형의 종류들과 선발 인원 및 전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6학년도 대입에서 특별 전형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별 전형 지원 시 유의사항과 전략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전형이란 무엇일까요? 특별 전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전형이란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특정 분야 인재를 선발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정원 외 또는 정원 내에서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 전형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셋째,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비교하면 특별 전형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공정한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과 달리 특별 전형은 대학이 제시하는 독자적 기준이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즉, 특별 전형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 전형의 이해에 있어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원 내 선발은 대학의 총 입학 정원에 포함되어 선발되는 것이고, 정원 외 선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나 개별 특별법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입학 정원과는 별도로 추가 선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원 외 전형은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합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특별 전형에 주목해야 할까요? 특별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지원 자격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전형에 비해 특별 전형의 경쟁률과 내신 성적의 합격선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예입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의 2025학년도 대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2024학년도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자료를 보시면 같은 학과라도 큰 사람 전형보다 다른 특별 전형들의 경쟁률이 낮고 합격선도 낮게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전형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 전형에 비해 특별 전형에 주어지는 어드밴티지입니다. 많은 특별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거나 기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수의 대학에서 비슷한 일반 전형에 설정되어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특별 전형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특별 전형 대상자들에게 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것 같은 특별 전형에도 주의해야 할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학업 역량 검증, 공정성, 형평성 확보 등의 이유로 메디컬 계열이나 최상위권 및 인기 전공은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발하더라도 그 인원이 적고 선발 인원이 작기에 입시 결과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며 그 결과 합격, 불합격에 대한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인기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 정보의 비대칭성에 막연한 기대감이 더해져 인기 대학 또는 인기 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 전형 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이 적어 인기 대학 및 학과의 경우 일반 전형보다 추가 합격 인원이 적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2025 학년도 대입 결과를 보면 지역 균형보다 기회 균형의 경쟁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특별 전형으로 몰리면서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종 등록자 70% 성적은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2025 학년도 대입 결과를 보면 대체로 활동 우수형보다 기회균형 경쟁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등록자의 70% 성적을 보게 되면 기회균형이 오히려 높은데 이는 활동 우수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회균형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예측됩니다. 경희대학교의 2025 학년도 대입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오 르네상스 전형과 기회균형 1 전형을 비교하면 경쟁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원 가능한 학교 종류의 차이, 그리고 정량적 또는 정성적 요소의 적용 방식에 따라서 기회균형 1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더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 전형은 무조건 경쟁률과 합격자 내신 성적대가 낮다라는 편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대학과 학과의 전형별 경쟁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 전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특별 전형은 무엇이 있을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전형의 종류에는 크게 기회균형 특별 전형과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기회균형 특별 전형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균형 특별 전형의 세부 유형으로는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전형,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저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별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 전형, 자립 지원 대상자 특별 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특별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기회균형 특별 전형 지원 자격 중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선정하여 학생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 제1장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며 여기에는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그리고 만학도 등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정원 내 선발이 이루어지며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이 정한 자체 기준을 포함하여 선발하기도 하고 기회균형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개별 전형으로 설정하여 따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이 전형의 핵심 특징은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통합 선발하고 각 대학마다 자격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로 국가보훈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별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지원하기 전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균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희대가 기회균형 1 전형으로 국가보훈,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대상자를 지원 자격으로 13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건국대, 국민대, 서강대 등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국가보훈,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서해여도, 자립지원 대상자를 지원 자격으로 168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대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국가보훈,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서해5도 대상자를 지원 자격으로 192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점 국립대에는 충남대, 전남대 등이, 우리 지역에는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가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시에는 광운대가 가군과 나군에서 기회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마다 전형 방법과 지원 자격이 다양하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특별 전형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재학 기간, 주거지 그리고 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서도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은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서 6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유형 2는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만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지원 자격에 미달되면 지원하는 것이 무의미하니 지원 자격 확인과 자격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학학, 보건계열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수시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며 농어촌 지역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전형으로 지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체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농어촌 특별 전형의 추세가 수시에서 뽑던 인원을 정시로 넘기고 있기에 상위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정시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광운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대는 유형 2로만 운영하며 서울교대는 유형 1로만 운영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대가 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 100% 전형 기준 3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가천대, 단국대, 충남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점 국립대로 충북대, 전남대 등이 우리 지역 대학으로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등이 농어촌 학생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수능 100%로 많은 대학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전형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집 요강을 살펴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특별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특징으로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형 명칭이 대학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기회균형, 이웃사랑, 사회배려자, 교육기회균형, 저소득층 학생 등 다양하니 반드시 모집 요강을 정독해서 해당 전형을 찾아야 합니다. 모집 인원이 적거나 변동성이 커서 공개되는 입시 결과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전년도 결과를 통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별 전형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가 기회균형 2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학의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 방법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천대학교도 교육기회균형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학의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 방법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도 저소득층 학생 기회균형 선발 전형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이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광대는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과 지원 학생들을 위해 기회균형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은 모집 요강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에서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인천대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 졸업 후 또는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며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 모집 단위 학과가 동일 계열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기준 학과에 대한 설명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기준 학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가 수시에서 해당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정시에서 해당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은 모집 요강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 전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은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사회적 다양성 증진,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전형이 있는 대학의 예로서 건국대, 경희대 등이 있고 중앙대, 충남대, 전남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군산대, 우석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가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시에는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이 해당 전형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 전형은 가정 위탁 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이 지원 자격이며 고려대, 동국대, 중앙대, 전북대 등이 해당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 5도 특별 전형, 북한 이탈 주민, 완학도 전형 등이 특별 전형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2026학년도 특별 전형의 주요 변화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릴 자료는 최근 발표된 수시 모집 요강을 반영하기 전 자료이기에 지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2026학년도 대입 특별 전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균형 전형은 소폭 감소했지만 기회균형 전형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한 선발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 전형 소개는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기회균형 특별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인재 선발도 기회균형 특별 전형 모집 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과 선발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특별 전형의 선발 인원은 꾸준히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당되는 특별 전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특별 전형의 선발 인원 현황입니다. 통합으로 선발하는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전형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전형은 소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 자격별 인원을 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회균형 모집 인원을 3개년으로 나타내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으로 구분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서울권의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으로 구분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정시에서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대입 전략을 세우고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전형에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거주지, 소득 분위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전형의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대상자가 된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원서 접수 이후 또는 합격 이후에도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주소지 이전 등의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 자격을 소실하게 된다면 합격 발표가 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별 전형 요소를 확인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별 전형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에 포함되므로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 전형 지원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나의 거주지, 소득 분위, 가정 환경, 특기 등 자신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강점 파악입니다. 나의 내신, 비교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 중 어느 부분이 강점인지 파악하여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대학을 파악해야 됩니다. 모집 요강을 정독하고 각 전형별 특징과 입시 결과를 분석하세요. 선발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 유무, 제출 서류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대학 어디가 포털이나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신 성적, 학생부 비교과, 수능 최저, 면접 등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상상시켜 자신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전략이 세워졌다면 적극적인 지원 및 공략을 해야 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2026학년도 대입 특별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별전형은 단순히 배려가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력과 특별한 상황을 인정받아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2026학년도 대입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